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방송을 건너뛰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또 회원님들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 저녁 식사를 거르다 보니까 예, 어제 하루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또 낮에는 또 많은 회원들이 오실 것 같아서 또 저녁에는 또 어제 같은 또 상황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전에 좀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나기 때문에 오전에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진도 나가겠는데요. 오늘부터 우주 시스템의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주 시스템, 이 우리가 밤 하늘을 볼 때 이 아름다운 우주, 이 우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오늘부터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예, 1930년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인도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32년 초에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네이처죠. 네이처에 제 논문도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이 네이처의 광자의 스핀에 대한 실험적 증명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된 거죠. 광자, 빛을 내는 이 광자가 회전을 한다. 이 회전을 하는 그 실험적 증명. 이런 논문이 발표됐죠. 즉 광자의 회전 운동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1936년 프린스턴 대학의 배수는 빛의 각 운동량의 역학적 검출 및 측정에서 최초로 광자의 이 빛을 내는 광자의 회전 운동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즉 광자가 회전 운동을 멈춘다면 빛은 곧 사라지게 되겠죠. 광자가 이 회전 운동을 멈춘다면 곧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광자가 해체되면서 원입자로 돌아가면서 진공소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촛불을 끄면 빛이 사라지는 것도 에너지를 잃은 광자들이 도로 해체되면서 원입자로 진공입자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빛은 사라지질 않아요. 130억 광년이 넘는 초기 우주의 그 은하들에서 전해오는 빛은 그 진실을 증명하고 있죠. 제 뒤에 지금 이 이미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이는 이 태초의 빛입니다. 예, 초기 우주에 생성된 이 은하들에서 전해오는 그 빛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진실이라는 거죠. 이 이미지는 130억 강년이 빛의 속도로 130억 강년이 넘는 초기 우주의 그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 제 뒤에 있는 이 은하를 감싸고 있는 암흑 물질을 애들어서 지구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인슈타인은 그 중력이 시공간을 왜곡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착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자기파, 빛은 물체를 만나게 되면 또 중력점을 만나게 되면 외돌아올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외돌아서 오고 있는 것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빛은 아득히 먼 세월을 넘어서 130억 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 먼 세월을 넘어서 지구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지구로 오는 과정에 만난 은하들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은하를 감싸고 있는 암흑 물질을 비롯한 우주의 갖가지 정보까지 전해주고 있다. 예, 그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빛의 광자들이 회전 운동을 멈춘다면 빛은 곧 사라지게 되겠죠. 인간이 만든 입자 가속기에서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 인공 입자들처럼 도로 해체되면서 원입자로 진공소로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즉 이 빛이 소멸되지 않고 수명이 이처럼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이 빛의 광자들이 회전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 광자들이 회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제공되는 것일까요? 인간이 만든 빛의 수명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생겨나자마자 사라져요. 그 이유는 인간이 그 빛의 광자들이 지속적으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고 해도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입자 가속기 안에서 인공적으로
입자의 충돌과 같은 에너지를 제공해서 그 에너지를 얻은 그 입자들이 생겨나면서 광자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생겨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울러 우주의 빛이 영원한 수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광자들이 회전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즉 그 동력의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팩트죠. 성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죠. 예, 이 빛 입자들이 결합하고 더하여지면서 우주 만물이 생겨난 거죠. 광자가 회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전축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전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기장. 예? 이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원 입자에는 플러스 양 입자와 또 마이너스 입자가 있는데요. 이 입자들은 자기장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아울러 플러스 양 입자는 N극을 갖고 있고요. 또 마이너스 입자는 S극을 갖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원 입자들이 결합하면 자기장과 이 자전축이 형성되면서 회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 입자들이 결합된 광자는 곧 자기장 입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전축으로 회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빛을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곧 광자로 이루어진 빛이 전자기파란 거죠. 아울러 전자기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은 입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팩트죠. 예.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양극을 가진 원입자와 마이너스 음극을 가진 원입자가 결합된 광자가 자전축으로 회전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광자들이 결합된 것이 중성미자고요. 광자들이 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광자들이 자기력도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미자도 자전축으로 회전을 해요. 이 중성미자들이 약 10억 개 정도 결합하면 한 개의 전자가 되는데요. 역시 전자도 자전축으로 회전을 해요. 이 1836개 전자가 결합하면 3개의 쿼크가 되는데요. 쿼크 입자가 되는데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쿼크 입자가 되는데 역시 이 쿼크들도 자전축으로 회전한다는 거죠. 이 3개의 쿼크가 결합하면 한 개의 양성자,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가 되는데 역시 이 양성자도 자전축으로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한다는 거죠. 아울러 한 개의 전자 안에는 수십억 개의 광자들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10억 개 정도의 중성미자들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개의 양성자 안에는 1836개 정도의 전자들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3개의 쿼크 입자들이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즉 양성자가 회전하는 그 동력은 자전축에 있고 그 기호는 원입자로부터 시작된다. 예, 그거예요. 원입자들이 결합해서 광자가 되고 그 광자들이 또 회전을 하잖아요. 자전축으로. 그래서 그 기호는 원입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입자라고 하는 이 원재료로 입자들을 만드시고, 예? 광자, 중성미자, 전자, 쿼크 입자들, 또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 이런 입자들을 만드시고 그 입자들이 지속적으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예, 지금 이 이미지는 양성자의 회전 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물리학자들은 양전자의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인데, 예? 이 양성자의 스핀 회전의 수수께끼라고 부르면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무지하게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그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양성자가 회전하는 원인이 쿼크 입자들로부터 나왔다고 오랫동안 가정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양성자의 회전에 굴론이라고 하는 입자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같은 아이디어는 뉴욕, 미국 뉴욕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상대론적 중이온 충돌기에서 기계인데요. 상대론적 중이온 충돌기에서 양성자 충돌 결과를 분석한 두 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양성자를 반대전기 성질을 가진 반대전기, 양전기가 아닌 그 반대전기 성질을 가진 반양성자와 방전시키면, 충돌시킨다고 하는 것은 곧 방전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방전시키면 붕괴되는데요. 그 양성자를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 입자들은 모두 자기장을 갖고 회전을 하는데요. 그리고 주변의 에너지 환경에 따라서 입자들의 스핀 회전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거대 강입자 가속기에서는 입자들의 스핀이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지만 뉴욕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상대론적 중이온 충돌기에서는 입자들의 스핀이 모두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편향이 돼요. 그런 즉 양성자 회전하는 것은 자전축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전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장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예. 양성자의 스핀을 우리가 추적해 볼까요? 예.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양성자의 스핀 그 회전의 그걸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양성자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쿼크 입자들은 자기장을 갖고 회전을 해요. 그 쿼크들을 이루고 있는 1836개의 전자들도 자기장을 갖고 회전을 하죠. 또 그 전자들 이루고 있는 1조 개 이상의 중성 미자들도 자기장을 갖고 회전을 해요. 그리고 그 중성 미자들 이루고 있는 광자도 자기장을 갖고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 광자를 이루고 있는 원입자에는 양극 입자와 음극 입자가 있어요. 원입자들은 꼭 양극과 음극끼리만 결합하는 것은 또 절대 아니에요. 원입자는 상대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변화무쌍하죠. 때문에 같은 극끼리 결합하면서 두 진영으로 갈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핵에 N극과 S극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거란 거죠. 예. 예, 지금 이 이미지는 원자의 N극과 S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울러 자전축에서 N극 쪽에는 N극을 가진 원입자들이 몰리면서 짝을 이루고 있고, S극 쪽에는 이쪽 S극 쪽에는 또 S극을 가진 원입자들이 몰리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수소 원자의 핵인 양성자에는 세 개의 쿼크 입자들 이루어져 있고, 이 쿼크 입자들은 1836개 전자들 이루어져 있고, 또 1조 개 이상의 중성미자와 그 이상의 광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모든 입자들이 자기장을 갖고 있는데, 원자 핵에서 중심부에 있는 입자들의 자성은 그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입자들의 자성이 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편향되어 있지 않고 서로 흩어져 있다면 원자 핵의 자전축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양성자는 회전할 수 없게 되겠죠. 전자도 많은 중성 미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성 미자들의 자성이 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편향되어 있지 않고 서로 오르가고 흩어져 있다면 역시 자전축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회전할 수 없게 되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입자들의 자성이 한 방향으로 향할 때 자전축이 형성될 수 있지만, 입자들의 자성이 한 방향으로 일치되지 않고 편향되어 있지 않다면 자전축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 즉 입자들의 중심부에는 자전축과 함께 막대 자석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우주는 이 원자 시스템에서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별이나 행성들의 중심부에 형성된 막대 자석도 역시 이 같은 이치라는 거죠. 예, 지금 우주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원자들의 자성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편향된 것과 별의 중심부에 형성된 막대 자석, 은하의 중심부에 형성된 사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옆에 있는 것이 은하인데요. 우리 은하에는 이렇게 접시 모양 같은 은하들이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주에는 이런 수천억 개 은하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인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는 약 3천억 개 정도의 별과 예? 또 500억 개 정도의 행성들과 이렇게 정도의 블랙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예, 이런 은하의 이 중심부에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하고 그것이 은하의 핵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심부에 이렇게 작은 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죠? 예, 원자들이 스핀에 있는데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광자의 스핀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 기원은 원입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동력은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 등장하는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제공된다. 역시 팩트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더 흥미로운 우주 시스템의 진실, 우주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